작년 11월이었죠.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당시에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SNS에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만에 이 글은 삭제가 됐었죠. 이 글의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철성 현 경찰청장이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 청장은 사실무근이다 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.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.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연결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학교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철성 경찰청장의 SNS 글 삭제 지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먼저 그 당시에 SNS에 글을 올리게 된 상황들이 있었을까요?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당시 이제 촛불 집회가 이제 매주 그 토요일 날 그 충장로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저희 광주 경찰에서는 당시에 그 촛불 집회는 이제 시민들의 축제처럼 자기 의사 표현의 장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, 경찰은 그 시민의 이제 안전, 뭐 사고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또 시민의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집회 관리를 하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 저희 광주청 그 공식 페이스북에 네, 그런 입장을 표현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그 홍보팀에서 그 민주화의 성지답게 그 질서를 잘 지켜주고 안전에 유의해달라. 저희 광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. 그런 취지의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습니다. 네, 어떤 안전을 당부하고 격려하면서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였군요. 네네.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전화가 와서 글을 내리라고 우리 학교장님께 지시를 했던 겁니까? 네, 제 핸드폰으로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왜 내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페이스북에 일단 내려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. 일방적 지시였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정확한 문장이 기억나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언급했던 주요 내용들이 있을까요?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근무하니까 이제 재미좋소 하는 이제 좀 그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,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농담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당황해서 이랬더니 이제 바로 이제 무슨 민주화의 성지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당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퍼붓기 시작했고,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어 그냥 듣고만 있으면서 이제 그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당시 제가 전화 받을 때는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사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경찰은 이제 경찰의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직원들이 보고를 하고, 당시에는 이제 그 글이 굉장히 이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그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홍보팀에서는 별도로 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고, 당시 저희가 5시에 그 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때 얘기하려고 저한테 보고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질책을 받게 된 겁니다. 네, 굉장히 우리 학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전화상으로 어떤 모욕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언론 기사를 접해보면 또 촛불로는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. 이런 식의 발언도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데요.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?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당신 말이야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퍼부었는데,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촛불 가지고 뭐 이 정권이 무너지냐, 이 정도가 무너지냐, 뭐 벌써부터 이제 저쪽에 뭐라고 벌써부터 동조하느냐, 내가 뭐 있는 그 되겠냐, 뭐 되느냐 한 그런 취지로 저한테 이제 쭉 말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결국에 그러면 그 당시에 글을 하루 만에 삭제했던 직접적인 이유가
당시 이철성 총장의 전화를 받아서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서 내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경찰청장은 지금 그런 일이 없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, 이 상황은? 저는 이제 제가 그 정확하게 뭐 통화한 내용, 그 네. 내용만 또 통화한 사실과 그 내용에만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고, 이제 네.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는 제가 네. 판단할 수 없습니다. 네, 혹시 뭐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? 네, 당시에 이제 전화를 갑자기 받았고, 또 경찰청장의 지시나 뭐 전화를 그 잘 받는 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, 네. 당시에는 뭐 그걸 녹음하거나 이런 경황이 없었고, 또 음. 제가 그런 전화를 이렇게 바로 녹음하고 이런 그런 음. 그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었고, 별도로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. 네, 지금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부장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고요. 저희 시선집중 광주에서는 내일 또 이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이 경찰청장 측의 입장도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SNS 상에 또 이 글이 올라온 이후 또 삭제가 된 이후 사실상 지금 학교장님이 경기 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좌천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또 신상털기식 감찰을 했다는 주장이 있던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, 네. 이제 객관적으로 경기 남부청 차장은 이제 그 초임 그 치안감 승진자가 가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지방청장이 그 자리에 가는 경우는 되게 이제 그 계급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네. 나가시게 되게 거리 가거나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, 대체로 그 바로 승진한 분들이 거기를 거쳤다가 이제 지방청장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될 때 뭐 저한테 별도로 사전에 뭐 얘기도 없었고, 그래서 당시에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남들이 볼 때 이제 그 좌천이다. 자신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뭐 그쪽도 입장에서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네.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누가 봐도 좌천인 상황이고 또 감찰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당시 저 경기청 차장 갔다가 이제 제가 한 2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중앙학교장으로 오게 됐습니다. 뭐 네. 중앙학교장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이동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제 네. 제 희망과 관계없이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, 네.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직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하게 됐는데, 그 직원이 이제 그 불만을 품고 밖에 나가서 이제 계속 그 사실과 다른 그런 주장을 이제 지방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기를 해서 그 네.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을 제가 하기보다는 경찰청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네. 사실 확인 요청을 이제 하게 됐는데, 네. 처음에는 사실 확인 며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수사로 이게 네. 한 5주 동안 이제 계속 제가 근무하는 현 장소뿐만 아니라 전 근무지인 광주청에까지 그 모든 이제 총 8명이 붙어가지고 네. 그 어떤 비혐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네. 비혐의를 좀 만드는 듯한 그런 감찰을 했다고 제가 느낄 만한 그런 방식으로 감찰이 진행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학교장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이제 작년 촛불 집회 때 그 SNS 글 삭제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요. 네,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경찰청장께서 어떤 뭐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제가 뭐 그분 마음속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, 다만 이제 뭐 일부 뭐 저에 대해서 다른 뭐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, 또 네.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동기라든가 그 배경에 우리 상식적인
관점에서 볼 때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앞으로 경찰 수사도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논란이 네. 커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현재 신경이 어떠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경찰 수사라든가 그 감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자로서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, 그건 절차에 따라서 제가 그 적정하게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, 다만 이제 그 최근에 그 제가 이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밝힌 거에 대해서 그 제 감찰 수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사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신뢰성을 흔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우려가 되고, 제 부분은 제가 그 다투어야 될 부분이 그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할 부분이고, 네, 그 페이스북 그 부분의 그 진실 여부는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어떤 하는 바람이시군요. 네, 바람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